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박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동영상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게 업무용, 주거용, 그 다음에 업무용, 주거용도 아닌 무등록,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은 어떤 걸 가지고 업무용이라고 하냐면, 오피스텔 취득자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업무용인데, 나중에 임대를 놓을 때도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한테 놓는 거죠. 즉, 사무실이나 뭐 요런 걸로 해서 업무용으로 쓰게끔 임대를 하는 것이 업무용이고, 주거용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임대했을 때,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했을 때 그걸 주거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도 아니고 주택 임대 사업자도 아닌 것을 아무것도 등록을 안 했다 해서 무등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무등록도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업무용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굳이 왜 이제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오피스텔을 구입했을 때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단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20년 8월 12일부로 취득세가 이제 중과 여부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올해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한테는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처음에 최초에 취득할 때는 4.6%입니다. 4.6% 취득세가 4.6% 속에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두 채를 취득을 했다, 오피스텔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피스텔인 경우는 다주택을 취득을 한다 해도 중과가 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4.6%를 취득세로 부과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오피스텔을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한 채를 추가로 취득을 할 때, 이제 반대의 경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다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2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중과가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세가 8%가 됩니다. 세 채일 때는 12%. 자, 그런데 이것도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죠. 오피스텔이 아까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업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다 했죠. 업무용으로 해서 이제 임대를 놨을 때, 그랬을 때는 주택수에 빠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한 채 있고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취득하는 걸로 돼서 1.1%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수 산정을 할 때 요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그래서 업무용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중과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유 단계는 이제 보유세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일 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재산세 감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채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재산세가 감면이 안 되고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채도 같은 동일 건물, 동일 업종의 건물,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즉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지고 있어야지 오피스텔 한 채, 뭐 다가구 주택 한 채 이랬을 때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 하면 그런 감면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할 것이 이게 종부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산세나 이런 거는 오피스텔에서 크게 뭐 혜택 보는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워낙 오피스텔은 원룸이고 1.5룸이고 그래서 과표가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종부세는 이게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공시 가격이 10억짜리가 한 채가 있고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5천짜리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종부세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종부세 기본 공제가 6억이 있고 11억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6억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두 채일 때,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6억이고 한 채일 때는 11억입니다. 한 채는 11억. 그럼 두 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하나를 임대를 놓고 있고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 이랬을 때는 두 채가 적용이 돼서 기본 공제가 6억만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업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 임대 사업자로 해서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는다면 주택수에 빠지니까 종부세는 기본 공제가 11억이 되겠습니다. 11억.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앞으로 뭐 종부세가 이제 공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하나 그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은 종부세는 한 채일 때는 기본공제가 1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주는 건데, 그럼 과연 이제 집이 한 채인데 공동명으로 돼 있다. 공동명으로 돼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공동명의 상태로 해서 가만 놔둬버리면은 그거를 두 채로 산정을 해서 기본공제 6억만 빼줍니다. 6억만. 그런데 그 공동명의지만 한 사람이 전부 다 과세를 이제 내겠다 해서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한 채, 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봐서 11억을 기본공제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 내비두면은 세무서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납세를 하시면 11억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도세, 이제 양도 단계가 있어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그래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중과가 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 단기 임대나 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했다 하더라도 단기 임대로 했을 때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해서 이제 장기로 있을 때 이랬을 때는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이게 오피스텔 경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크게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종부세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종부세에 대해서 세금을 전략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 네 단계만 확실히 알아놔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취득 날짜,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날짜, 그 임대 기간, 그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 이 네 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했을 때는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산정 대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부세를 예를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주택 수로 아까 포함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랬을 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니까 기본공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11억으로 해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고 뭐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갖고 있다 뭐 이랬을 때 그런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취득 날짜가 이게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에다가 합산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어떻게 돼요? 주택수로 포함이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6억으로 산정이 되겠죠.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아파트 투기 붐이 일어나고 막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록 날짜. 임대주택 등록날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는 이제 4년짜리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단기로 임대했을 때도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임대 기간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를 한 주택 임대 사업자다 이랬을 때는 10년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단 조정지역일 때는 10년 주택 임대 사업자로 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안 돼.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조정지역이나 이럴 때는 10년 임대로 했을 때 합산 배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임대 개시일 기준 시가가, 임대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준 시가가 6억, 그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그 이하로 이제 취득을 했을 때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 요건이 된다. 그래서 1, 2, 3, 4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임대주택 요건에 맞아야 되겠죠. 25평 이하, 그냥 84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요런 주택 그런 게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임대 의무 기간이 있었죠. 그 3번에 보면 임대 의무 기간. 임대 의무 기간이 아까 얘기했던 2018년 8월 18일 이후는 10년 임대라고 얘기했지만은 과거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 3월 3일 이후로 3월 3일 이전은 5년이고 2018년 4월 1일서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했을 때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그 다음에 2020년 8월 18일 아까 설명드렸죠. 이때는 10년. 이 임대 의무 기간이 있다는 걸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양도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많이 있는데 오피스에 대해서 간단한 양도소득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들한테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